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무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일가족이 숨진 가스 중독 사고 무주군인데요.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무주군이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서 오늘 그 현장을 함께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계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무주군에서 나왔습니다. 가스 전기 보일러 점검 나왔습니다. 지금 보통 저기 이제 타이머인데 예. 가스불을 켜놓고 뭐 밖에 나갔다가 이제 깜빡했을 때 예. 시간을 맞춰놓으면 더 이상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가스가 제어되는 그런 예. 장치인데 지금 고장 난 건가요? 네, 이게 고장 났네. 시간이 까지더라고요. 안 꺼져? 안 꺼져? 그냥 그때 한번 연기가 났어. 한번 연기가 났었어요? 냄비를 깜빡 안 끄갖고는 그 저 장치가 고장 난 걸 알고는 계시죠?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가스레인지가 그것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지금 안 꺼져서 한번 이렇게 태워 보신 적도 있어요? 예. 때는 꺼지는 것도 있는데 때는 안 꺼져. 어머님 그러면 댁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예. 아무래도 가스 불 켜놓고 멀리 가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가스 시간 조절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 있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시잖아요. 늘 항상 좀 불안한 게 어떤 거세요? 그런 것도 불안해요. 불날까봐 걱정. 전기가. 전기가. 가스가 가장 걱정이시고. 예. 보일러는 지금 뭐 사용하세요? 기름요. 기름 보일러. 예. 애들이 잘 안 오거든요. 여간에서. 자녀분들이 잘 안 오시니까. 예. 그러면은 저 연통, 배기통 이런 것들 어머니가 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가스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을렸네요 보니까. 많이 이제 등비를 놓으면 예. 불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거 좀 점검을 해서 좀 네.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목불 저기 구두라고 보일러를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요 불 때는 부엌도 있구만요. 안돼 가라앉아 갖고 그전이 네. 쓰르스 쪽 가갖고 할아버지가 이제 기름 많이 든다고 얘기를 이렇게 집질 때는 채웠는데 뜯었어요. 그래 그냥 쓰르스 쪽 갖다가 이리 씹어서 했더니 바로 그대로 가라앉아 갖고 불 못 떼요. 떼시지 마세요. 떼시려면 저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다르셔야 돼. 구들이 못 떼요. 예, 그러니까 구들이 그 틈새가 생기면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쪽으로 떼시면 안 돼요. 그 전기장판만 깔고 예. 그게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일러실에 보시면 연통이 그 틈새 막는다고 비닐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연통에 비닐이 닿아갖고 비닐이 녹았어. 그러면 지금 화재가 나. 일리 와보세요, 보일러실.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좀 샌다고 생각하시니까 비닐로 임시 처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녹아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게 연통. 예, 연통의 열이 그 가동될 때는 약 300도에서 600도에 그 열이 나거든요. 그래 이나물질이 굴뚝에 데이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이나물질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녹아 있거든요. 지금 녹아서 여기에 지금 붙어 있을 그러니까 정도. 어머니 이게 비닐이 연통에 녹아서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바람 들어온다고 그리 찡기났어요. 그랬다. 그 틈새가 많아고 바람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뭐 물건들을 좀 많이 놓고 있어서 들어오기도 불편한데 한번 점검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오늘 아니었으면 또 이거 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이 비닐은 거둘게요. 예예. 예. 대략 이 정도면 이게 지금 2011년 1월로 시공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1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점검하시는 건 어떤 기계입니까? 이거는 일산화탄소 탐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댁에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있을까요? 여기 대개는 없죠. 없죠. 저희가 점검하는 점검 요원들이 이제 갖고 다니고 이렇게 이음 사이에 여기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이렇게 그 촛불이나 나이트불을 켜면 그 만약에 가스가 새면 이 불이 꺼집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끓음이 약간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는 가스가 새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지죠. 오히려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꺼지는 건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음새가 그러면 이 덱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일러실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안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을 다시 새지 않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예. 어머니 오늘 점검 받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먼저 잘 먹고서 해갖고 그래갖고는 막 그래서 왜 어떻게 해당이 안 되냐고 막 일자리에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됐더라고요. 됐는데 남대도 없고 이렇게 노인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사는데. 어머니 아무튼 오늘 점검을 그래도 다 해주셔서 예,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점검하시는 걸 저희가 쭉 보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을림은 육안상으로도 저희가 분간할 수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새는지 안 새는지 오늘 우리 선생님 가지고 다니시는 기계가 있잖아요. 예. 이걸 각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네. 가정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해서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스 보일러는 2000년도부터 보일러실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름 보일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달던 주로 사용하는 거실이라든지 안방에. 그러면 기름 보일러의 경우는 이 모든 관리와 책임을 그 가정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허가업소에서 보일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허가업소에서 달아서 시공 확인서를 시공협회에서 발부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세무 간사 조치 이후 법은 있는데 누구도 그거를 지적하거나 점검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할까? 요즘 이제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텐트 안에서 실험을 해본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무색무취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뭐 수면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1, 2분 만에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보이고 15분 만에 이게 뭐 치사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제 농도에 따라서 몇 ppm이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산소가 17% 이하 정도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면 바로 사망하는 그런 농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조금 춥더라도 환기를 어느 정도는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점검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창문을 좀 열고 닫고도 차이가 좀 크겠습니다. 크기도 하는데 날씨가 저기압이라든지 새벽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가정마다 다 부착하는 것이 최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주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계시면 이런 경보기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뭐 이웃집에도 당연히 그 화재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번 무주 무풍면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함께 점검하시고 이번 게 좀 살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이후에 최고 먼저 저희 집에 안방에다가 제가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전문가 선생님 댁인데도 그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기름 보일러에서 이런 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런 사고 이후에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다가 나오는 사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먼저 탐지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이제 시골집에 기름 보일러를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관심 하나 가져본 적이 없고 이게 어느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나 보일러 또 전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정도 자기 집 안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댁은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어르신 혼자 살고 계세요? 예. 아, 국 같은 거 끓일 때 뭘로 하세요 지금? 가스레인지로 하는가요? 가스요? 네, 가스레인지? 예, 가스렌지요. 가스. 귀가 안 좋으세요.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세월과 될 텐데. 이사님이 좀 대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난청 심으시다니까. 여기가 담당 네, 담당 생활지도사 선생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검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괜찮은지 사용하시는데 불편할 수 없도록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선생님 가스레인지가 깨끗하긴 한데 예. 이거 저기 타이머 조절 장치가 없네요. 예. 여기는. 타이머 조장치가 안 돼 있네요.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가스 렌지 자체에도 가스 조절 장치가 있긴 있거든요. 차단 장치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 벽하고 가스 렌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20도. 예, 여기 이제 타일로라든지 이런 걸 보강을 하면 좋은데 이 냄비를 올렸을 때 불이 퍼지다 보니까 벽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런 걸 나중에는 좀 보완을 해서 타일을 붙인다든가 해갖고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벽에 그냥 도배된 예. 종이잖아요. 예. 벽지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예. 대부분 다 집이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신축들은 많이 이쪽으로 가스레인지를 좀 띄워서 안전하게 하는데 예전 집들은 다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되게 좀 오래된 집에 지금 이제 부엌을 좀 이제 옆에 달아내서 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고 타이머 장치가 없어서 혹시 잠깐 깜빡하시고 가스 불 켜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생활 지도사님 이렇게 이제 이 댁에 방문하셔서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체크하시죠. 네, 마을 주거 사업 하는 거 신청했거든요. 예.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고쳐진 부분이 있긴 한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벽지랑 이렇게 다 노후돼 있어가지고 네. 안방 같은 데는 네. 창호나 그 부분 신청해놨는데 이제 돼야지 또 되는 거라 아, 이게 완전 옛날 취약하시거든. 집이시네요. 여기 천장도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마루에서 섰는데 천장이 제 머리에 달 정도로 이거 낮은 좀 상황이고.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방 보시면 방이 너무 작으신데 벽지가 지금 다 뜯어져 있고 이게 겨울에 지금 이게 문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문풍지 하나로. 네 추위를 이겨내셔야 되니까 춥고 덥고 그러죠. 야, 전반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스나 보일러나 전기가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주택이어서 참 곧 떨어질 것 같고 참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는 이게 집인데 어쨌든 생활 지도사님이 방문을 자주 하셔서 네. 방문하실 때라도 좀 꼼꼼히 더 안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주로 말벗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이렇게 인지 활동 같은 거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하시고 어머니가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대화가 좀 힘드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게 있으면 하면은 또 이렇게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말벗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외로워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보일러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네. 보일러 주변에 지금 큰 벌집이 있어서 근데 벌집이 하나 큰 거 있다니까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제가 119에다 안내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예방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화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가스나 보일러 점검하러 왔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점검해 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기 점검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 지금 해주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왜 저기 밖에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따로 하나를 이제 쓰시려고 빼놓으신 것 같아요. 예, 집 안에도 하나 있고 지금 외부에도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예. 보통 전기 점검은 어떤 점들을 점검하시나요? 차단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동작 시험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눌러 봐가지고 차단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 전선의 이제 피복 상태, 뭐 벗겨진 거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것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스나 보일러에 비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차단기가 예. 그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전기를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차단기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네. 예, 예. 차단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수리해주거나 교체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추후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도 이 전기 점검이나 가스 점검, 뭐 보일러 점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몸도 불편하신데다가 뭐 더군다나 아까 그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나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자주 내려오시지도 않는다고 하고 또 와도 뭐 이걸 점검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 어찌 보면 과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 농촌 지역은 우리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정은 이제 개별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것이 뭐 꼭 취약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 각 가정 또 특히 홀로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지 분 댁을 방문해서 좀 한번 점검이 어려우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한 번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댁도 겉에서 보면은 뭐 집 자체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인데 막상 가스나 보일러를 보면 오래된 이미 사용 자체가 뭐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각각 가스 같은 경우는 타이머도 그렇고 한쪽도 화구는 또 불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통에 지금 비닐이 붙어 있어서 눌러가지고 화재 위험이 지금 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점검에 대한 계도 홍보를 좀 행정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가정에서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제작한 거 좀 배포해서 관련 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댁 같은 경우는 지금 구들장에 부엌도 있고 연통이 있는데 그 연통에 또 지금 전기가 연결돼 있고 아까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구들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 뗄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을 떼면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연기가 들어가면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요즘에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구만. 전기장판 깔고 이제 그 자다가 불이 안 들어요. 뭐가 고장 났는 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분 이제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춥다고 이제. 그래서 이 방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무튼 오늘 점검을 그래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점검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오시면 한 달 1개월 정도 지금 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들이 또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옆집에 굴뚝이 이렇게 또 바로 이웃집에 또 연결되기도 하고. 어머니 저기 가스나 전기 보일러 점검해 주러 오셨대요. 네, 아이고 고맙게. 네.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여기 저 지름통 있어. 기름통이. 지름통이 방해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 집은 이렇게 집을 새로 다 고치셨네요. 옛날 집에 옛날은 집나무도 없어. 너무 집 부서진 거 주워다가 지갖고 집나무가 다 썩었어. 그래 이제 혼자 사는 게 옛날 비와 쌌잖아. 우리 아들이 저 정지하고 방하고 입시게 해준다고 우리 막내의 아들이 오더니 집나무가 썩어서 토지 안 되겠네 어마이. 조립식이라도 내가 해봐야겠지요. 조립식. 그래 조립식이라 한다고 우리 막내의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해줬어. 그래도 어머님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집을 새로 지어주시고 이렇게 가스나 보일러를 새로 이렇게 그래, 놓아서 이렇게 살아. 예, 그래도 좀 안전한지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봐주러. 이 집 금사러 오신다고 해갖고 나 지금 어디 갈라다 안 가고 내 손 좀 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복지관에 아줌마가 와갖고 또 금시 해가 터져 나갔더니 전화가 왔네.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기다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안 와도 전화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멍청이만 해. 그냥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다 점검해 주신대요. 잘해주고 가시오. 전기 이제 우리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전기는 이제 일단 누전 차단기 동작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배선 상태 손상된 게 없는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오늘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콘센트 개통들이 좀 노후된 게 많이 있고 또 접촉 불량되는 게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개선 좀 해주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교체도 해주고 있고 또 피복 손상된 거 테이핑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혼자 있은 게 그런 게 걱정이고 네. 아들은 명절 때나 아주 바쁘는 게 어쩌다 온 게나요. 예, 그 무풍은 보일러실이 실내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연소도 잘 되고 이상 없어요. 그 보일러실이 실내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실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아, 규정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전용 보일러실에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보일러는 강릉 펜션 사건 이후로 법이 무진장이 강화돼서 2000년도부터 그 굴뚝을 그 스테인리스 굴뚝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내열 실리콘으로 작업하도록 돼 있는데 기름 보일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물통에 물 들은 것을 그걸 좀 가르면 나는 떼찌서 안 줄까 싶은데. 아니에요. 이상 없으면 그냥 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속에는 산소가 녹아 있어서 바꾸면 3일 지나면 똑같아. 또, 예, 또 부식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부신해도 돼. 예. 보일러가 이상 없으면 그냥 사용하시죠. 예. 그래서 나 아이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선생님도 온다 그래서 옆구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인정을 해준 연통을 필히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 보일러는 지금 저렇게 알루미늄 자바라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신 분들은 보일러가 밖에 있어야 되겠네요. 따로 별도로. 그래 혹시라도 배기통에서 그 틈새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실내까지 들어가지 않는. 지금 무풍 사고는 지금 실내 안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6분이 일가족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 일산화탄소가 나오면 바로 인지를 못 합니까? 거의 기름 보일러는 매캐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의 인지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분들이 어떻게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일러실을 보시면 사진 그 보도상에도 보면 옆으로 끓음도 나오고 그 벽도 다 끄시려고 했었으면 보일러에 벌써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그 냄새를 맡았을 텐데, 왜냐하면 가스보일러하고 틀리 기름 보일러랑 기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매캐한 냄새가 나고 눈이 맵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났다라는 게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어찌 보면 겨울이 다가오면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라도 한 번 정도 보일러를 켜보고 냄새가 나는지 그을림이 있는지 한번 관심 가지고, 아니 관심이 아니라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봄에 그 새들이 굴뚝에다가 새집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새집을 지면 그 무풍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다가 쓰실 경우에는 항상 보일러를 켜서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이게 정상적인 연소일 때는 아지랑이만 나오지 연기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불안전 연소일 때는 뭐 까만 연기가 난다든지 끓음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
상태를 확인해도 예.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혹여라도 실내 보일러가 있는 기름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받으시고 예. 그 가스 안전공사에서 인증한 그 스테인리스 굴뚝으로 교체를 하시고 이렇게 이거 지름 보일러 이런 방에다 해놓는 게 안 좋네요, 그지? 여기는 관계 없어요. 여기는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괜찮아요. 예, 거기는 거실에서 보일러실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다용도실에다 해놓으셔갖고 목욕탕 옆에 다용도실로 해서 그쪽으로 다 통해 공기가. 우리는 괜찮아요. 예, 여기는 별도로 돼 있어서. 예, 우리 아들이 처미를 하면서 예. 가스 저거 지름 보일러 놀 데가 없다고 여기다 놨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사고 난 게 걱정이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무주가 예. 날씨가 추우니까 예. 그 가스는 또 생각을 안 하고 동파될까봐 얼을까봐 그래서 자꾸 예. 실내 안에다 넣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갖고 요새 그런 말이 난 게 이렇게 방에다 해놔서 안 좋까 좋까 그래요. 이런 그 무풍면 사고 뉴스를 보셔서 더 걱정이 크신 거죠. 맨날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몰라도 정부서 하는 거 그걸 자꾸 틀어놓고 듣고 싶더라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일단 안전하다고 하시니까요. 예, 어머니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고맙습니다. 것 같습니다. 가스는 어떠 보셨어요? 네, 안전합니다. 잘 쓰세요. 안전하니까요. 잘 쓰세요. 그러고 뭐 이승 전화하세요. 받을게요. 그리고 커피 한 잔도 안 잡고 그냥 갔었지야. 아닙니다. 또 저희가 다른 집 가봐야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끄세요 이제. 아까 2대 걸집 때문에 보일러 점검이 안 돼서 지금 전화했는데 119 바로 왔네요. 네네네. 야, 신속하게 오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렌지 후드에 그 환기시키기 위해서 렌지 후드 캡이거든요. 예, 이거를 보기 좋게 이거를 씌워 놓는데 이게 렌지 후드에만 씌워야 되는데 굴뚝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씌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굴뚝이 반으로 막혀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안에 철망이 들어 있어 갖고 여기에 철망에 끓음이 꽉 차이니까 굴뚝이 완전히 막혀 버려서 무풍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런 집이 있어서 제가 또 이것도 촬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참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각 가정에 보일러 그 연통 연통 끝에 보면 이렇게 케이스로 씌워져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이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을림이 쌓여서 이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방송 들으신 분들 꼭 한번 가정의 그 연통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